여러분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캐린포장 제가 5,800원에 예. 지금 30번을 샀거든요. 예. 네. 5,800원이면 지난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더 되셨어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사시고 쭉 내려갔네, 계속. 아, 예,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슬이 좀- 내려가고 거의 예. 뭐 오르는 폭도 없고 거의 밥도 그러게요. 깎여 있거든요. 저 답답한 아, 주가 네. 흐름인데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수고 많은데요. 예, 일단은 종목군은 너무 괜찮은 종목군인데 약간 조금 그런 타이밍적으로 좀 안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이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계속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승 중인 추세이기 때문에 종목군은 굉장히 괜찮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번 연도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미 선반영 부분이 조금 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반등 정도는 좀 노려볼 만한 어떤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아상혁이랑 이제 이번에 테린포장을 인수를 한다는 그런 계약 체결권이 한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조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어떠한 그런 모멘텀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테린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13개의 원지라든지 그런 상자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골판지 기업 중에서는 거의 1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인수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세아상혁이라는 기업을 좀 살펴보자면 그 해외 직구라든지 이제 온라인몰 강화 이런 국내 상거래 시장은 이제 폭발적인 활성화를 계속해서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해서 그런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겠고요. 이런 꾸준한 이제 택배 수요와 함께 이제 골판지 사용량 역시나 계속해서 증가 추세죠. 여기에 이제 그 세아상혁에서 이제 친환경 비즈니스 강화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러한 비닐 위주의 2차 포장지 시장이 이제 제지 분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겠고요. 일단 세아상혁 같은 경우에는 테린 포장을 인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 골판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말고 실적적인 부분은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시면 10월 달쯤에 저번 연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8개월 동안 거의 200% 넘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선반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인수권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전망을 보시고 단기 반등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크게 상승은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6,000원에서 6,500원까지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을 때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6,000원에서 6,500원 왔을 시에 그냥 조금 소량 익절 해주시고 종목을 교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이 어디예요? 네. 아유, 진짜 이거 수익으로 좀 빨리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보시다가 또 속상하거나 답답하다 하면 연락 또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6,000원에서 네. 6,500원 꼭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테린 포장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바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네. 계세요? W 게임저요. W게임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67,0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아이고,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아이고, 매수 언제 하셨어요? 올해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한 3달 전?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통 주가가 힘을 못 쓰네요. 송동현 팀장 네.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W게임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를 이제 매수가가 이제 67,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네요. 67,000원이면 네.
다소 좀 높은 주가가 조금 이제 거래량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 그리고 이 중국 쪽에 일단은 또 그 게임 업종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 쪽에서 게임을 많이 좀 제한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밀렸던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원래 이 W게임즈가 실적도 잘 나오고 게임 업종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밀린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볼 땐 과도하게 좀 빠진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분석을 해볼 때도 일단은 78,000원을 넘길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보통 8만 원에서 85,000원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5만 원대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물론 뭐 종목 교체를 통해서 뭐 그 모멘텀 있는 업종으로 갈아타도 되겠지만, 일단 비중이 5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 매수도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어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이 박스권 흐름으로 좀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박스권을 간다는 것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래로 밀리기보다는 지금은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시면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가가 한 60일선 정도 위로 올라올 때 한 55,000원 정도 될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단가가 그렇게 되면 한 6만 한 3, 4천 원 정도로 좀 줄여들 수가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 소셜 카지노에 대한 그런 수요는 분명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홀딩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목표 주가까지 기다리시되 우선은 그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매물대도 좀 일단 상방에 많이 쌓여 있고, 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또 매도량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약수익으로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때에 맞는 그 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 저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비중을 좀 낮춰갖고 다시 그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 좀 그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비중이 50%이시라서 그래서 예.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이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선은 만약에 그 추가 매수를 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우선 좀 네.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과감하게 예. 나는 손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주가가 일단은 이 손절선 47,850원을 만약에 예. 깨진다면은 손절을 하시고요. 일단은. 근데 지금 예. 구간에서는 좀 더 홀딩하실 필요가 있고, 61선 위로 주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네. 좀 더 손해를 덜 보시고 팔고 싶다고 하시면은 예. 우선은 61선 근처 이제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네. 고려해 보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근데 웬만하면은 좀 목표가까지 홀딩하셔서 한 68,000원 정도까지 잡아보시고 약수익으로 예.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금액이 좀 크거든요. 예. 아, 금액도 크고 비중도 저 크셔서. 뭡니까 손절로 칠락하면 47,000원에 47,500원에 손절매로 치면 되겠습니까? 몇 프로 좀 낮추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선이 47,850원이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여기가 깨지면 네, 네. 추가적으로 그 매도세가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47,800원 정도로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네.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얼마나 알겠습니다. 답답하셨을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연락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문자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막 몰려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속도 내가지고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K씨 좀 꼭 봐주세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고 1230원에 25% 이슬이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성은 굉장히 밝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연도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약 2배 이상 정도 좀 줄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군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군은 일단 그 오토 인더스트리 전력 반도체 분야로서 이제 사업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합니다. 앞으로 봤을 때 이제 2025년까지 이제 1,500억 원 또 투자를 해서 이제 매출액을 이제 4천억까지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전망성이 굉장히 좀 뚜렷한 종목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장용 파워 반도체 연구개발도 이제 연구개발 기지 설립도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이런 주식 시장에서 주가에 바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겠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금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도 1,000원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1,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인데 어느 정도 이 1,000원 선은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도 5%에서 10% 정도 충분히 이제 진입 가능하다고 보이면서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 1,3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요. 2차적으로는 1,400원까지 제시해드리나 이게 조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 조금 길게 보시고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5에서 10%만요. 1차 목표가 1,300원, 그리고 2차 1,400원. 1,300원 왔을 때 다시 연락 주십시오. K씨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차바이오텍 문의 주셨고요. 21,600원의 비중 10%. 이분도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송 팀장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많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환기 종목이죠. 어쨌든 뭐 모멘텀이 아주 좋다 할지라도 이런 환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위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가를 쉽게 올리기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강하면 뭐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1,000원 정도이신데 지금 주가가 15,000원까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봉의 흐름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손절선을 좀 잡고요. 1,600원이 깨지면 손절, 그리고 목표 주가를 매수가인 근처인 21,000 얼마죠? 매수가가 21,600원, 21,700원 수준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근처 오면 알겠습니다. 다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꼭 다시 연락 주시고요. 차바이오텍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조금 더 속도 내야겠네요. 심택 문의 주셨고요. 12,700원에 30%. 2년 넘게 보유하고 계시대요. 지금 여전히 손실권인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굉장히 조금 그 전에 급등을 많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뭐 굉장히 이제 뭐 3분기 수요 회복이라든지 뭐 함께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전에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적 호황이 이번 3분기 때 좀 턴어라운드를 어느 정도 했었죠. 근데 이러한 구조적 호황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5G라든지 그리고 AI 등 이제 데이터 기반 수요 전망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밝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도 좀 같이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단기 지지라인 형성 이후에 이제 또 턴어라운드를 한 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 일단 예. 10,000원 넘었을 때 다시 연락 주셔야겠습니다. 심택이었고요. 다음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릴게요. 해성옵틱스 매수가 3,100원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 종목도 많이 떨어졌다가 그나마 지난달 말에 조금 반등 나서주고 있습니다. 송 팀장님. 네.
우선 이제 해성옵틱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신규 모멘텀으로 이 갤럭시 폴드가 있겠죠. 이 갤럭시 폴드가 예상외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성옵틱스도 현재 흑자 전환에 대한 흑자는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확실하게는 일단은 모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수요도가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펀디멘탈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주가 수준을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 이제 현재 주가가 61선 위로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매수가가 현재 3,100원이시기 때문에 다소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3,100원이기 때문에 다소 높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도 조금은 펀디멘탈이 다른 카메라 종목보다는 아직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좀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주가가 21선 위로 일단은 먼저 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1선이 아니고요. 121선 위로 2,300원 수준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2,300원을 위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추가적인 홀딩 2,300원을 깨게 되면은 손절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교체 의견 가격 체크 도와주셨습니다. 해성옵틱스까지 문자 진행을 해봤고요. 전화 한번 빨리 받고 문자 시간이 되면 더 봐야 될 텐데요. 네,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실 스토킹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안녕.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신사젠. 신라진 가지고 계세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9,545원이고요. 예, 아유, 이것도 비중이. 25%나 돼. 저는 한 막 5만 원, 6만 원인 줄 알고 긴장했다가 그래도 현재가랑은 아주 크게 차이는 않는 물론 손실이라 마음이 아프지만요.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조금 밑에 있을 때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지금 어쨌든 좀 단기선으로 봤을 때 지지는 굉장히 좀 잘해주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바이오 수급들이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도 오름세입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한 차례 정도 저는 좀 더 남아 있다고 보겠고요. 우선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21,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신약 개발 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시비가 굉장히 조금 조기 상환 때문에 굉장히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도 이번에 그런 팩사백 사태로 간암 치료 임상 실패 이후에 주가락이 결정적인 이유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계를 흔들어 놓은 또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비 발행 조기 상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간은 좀 아니다라고 보겠고요. 그동안 올랐던 거는 사실상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과대 낙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 심리로 인해서 그동안은 이제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추가 상승하기에는 그런 이제 시비 조기 상환이 굉장히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고점 부분이 21,500원 까지 그냥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 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우선적으로 지지라인 때인 이제 17,000원까지 잡아드리나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 터치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17,000원까지 내려도 가겠어요?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조금 지지를 잘해주고 있죠. 한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1,500원 되면은 배제해야 되겠다. 네네. 예, 21,500원이요? 꼭 네, 기억하시고요. 아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라젠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진짜 많이 주시네요.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문의 주셨습니다. 17,500원에 비중 50%. 비중이 많으시네요. 송 팀장님, 요즘 좀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동진 세미캠이 한때 이제 국산화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이제 17,500원의 매수가를 좀 취하고 계신데요. 17,500원을 잠깐 보면은 약간 거래량이 두 번째 거래량이 발생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을 해주리라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반도체 쪽 시황이 우선 조금씩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은 손실을 내고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짧게 좀 보시고 싶으시면 손절 가격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 가격 자체는 전 121선이 좀 유지되는 가격을 14,200원으로 잡고 손절 가격을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시 종목이 올라올 때 또 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쉬었다가.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뭐 그냥 계속적으로 뭐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14,200원만 안 깨준다면은 우선은 계속 홀딩 하시면서 2만 원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주식은 정말 타이밍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명 치고 빠지기 잘하자 이 말씀으로 좀 기결이 됩니다. 동진 세미캠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시의 스토킹 이렇게 글 주셨어요. SL 23,0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조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저는 자동차 부품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수급이 굉장히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까지 보셔도 충분히 이제 상승 추세에 돌파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굉장히 2021년까지 봤을 때 그동안 어떤 과대낙폭적인 부분들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실적들이 전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까지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친환경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이제 오름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게 되시면 최저점이 21,100원이죠. 이미 최저점 이후에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은 조금 약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로 조금 돌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봉상 보시게 되시면 지금 횡보 구간에서 좀 길게 보실게요. 25,000원 선에서 이 2만 원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만약에 자동차 부품 쪽이 굉장히 좀 전망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좀 손절을 제시해드리겠지만 앞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최저점을 찍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차트상으로도 횡보 구간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1차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차적으로는 전고점 살짝 아래인 27,500원까지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00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SL이었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쌍용 양회 문의 주셨습니다. 6,130원에 비중 30%. 맞아요. 비싸게 매수한 탓에 지루하네요. 오를까요? 얼마까지 오를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송 팀장님 봐주세요. 네. 6,130원의 쌍용량에 이제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쌍용량에는 워낙 이제 뭐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매도 손해를 보시면서 매도를 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제 예상에는 일단은 역시나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국내 SOC 투자라든지 남북 경협 이런 이슈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슈가 이제 중요해서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분위기가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거의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건설 SOC 투자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미회담 제가 앞서 시황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추세로 간다면 북미 협상 역시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확률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가가 그렇게 또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홀딩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손절 가격 자체를 이제
그 5,2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고 5,400원 정도 손절 가격을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7,000원 선으로 잡고 우선은 1차 목표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니까 버틸 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황 변동 있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쌍용 양회였습니다. 다음 문자는 요즘 아주 달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모레퍼시픽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0만 2천 원, 비중 20%.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이분은 그나마 요즘 들어서 오래 기다리시다가 이제 수익 전환되셨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좋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오름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굉장히 호재성은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중국 광군제 도 있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또 대표적인 화장품주 중에서도 이제 대장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아마 뭐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종목은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폭이 좌지우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화장품 수가 조금 급등세이긴 하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그 전에 8월부터 지속적으로 조금 오름 추세였었죠. 어느 정도는 저는 조금 선반영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화장품 쪽이 업황 자체는 좋지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약 4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떠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는 있기 때문에 추세도 마찬가지죠.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2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여지지만 오늘 보시면 흐름이 조금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 이탈은 한 건 아니고 이제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커 보여요. 그래서 19만 원에서 20만 원 왔을 때 비중 5%만 조금 더 실으셔서 이제 2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조금 안전하게 22만 원 선에서 목표가 잡으시고 입절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일단 추가 매수 의견 주신 거예요.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하단으로 좀 잡아주셨고요. 문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S맥 문의 주셨고요. 1,0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오래 기다리다가 반등 나오네요. 목표가 궁금해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매수가까지 갔다가 내려와요. 긴 윗골인데 송 팀장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맥 종목을 일단 휴대폰 관련된 이제 TSP 관련된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그동안 좀 실적이 안 좋았다가 2009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좀 턴어라운드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일단은 화웨이의 메이트 X라는 역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TSP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폴더블 폰에 대한 시각은 우선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판매량 추이가 예상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가 된다면 좀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을 때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목표가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목표가를 짧게 수익권은 한 1,100원 정도 오시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매도 기회 한 번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었어요. S맥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겠죠? 바로 가겠습니다.